예, 이번 시간은 네오버스코 4강 내 목소리를 그려줘 컨텐츠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연달아 4강 하니까 좀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 4강까지만 한번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자, 114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내 목소리를 한번 그려보자. 목소리를 어떻게 그리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목소리를 어떤 그림으로 그리는 건 아니고 목소리 파형을 우리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X좌표 위치를 특정 값만큼 옮기기, 이동하기, 그리고 Y좌표를 특정 위치로 이동하기, 그리고 X좌표 값을 바꾸기, 그리고 마우스의 XY좌표, 이런 컨텐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그리기 관련 그리기, 멈추기, 붓색깔 정하기, 지우기 이런 명령어 블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준비물은 녹색 컨트롤러와 소리 센서, 그리고 소리 센서로 마이크를 꾸며볼 수 있는 블록 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고 말을 하면 11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연필이 이 파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연결하는 과정 이제는 하실 수 있겠죠. 한번 연결하시고 프로그램 저장해서 중간중간 저장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홍길동 언더바 4강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나 해두고 중간중간 이렇게 저장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필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있던 엔트리 오브젝트는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서 연필, 그 중에서 연필 1번을 사용하겠습니다. 연필 1번을 사용할 텐데, 우리 3강에서 그 행성 회전할 때 오브젝트의 중심점이라고 해서 갈색 위치 바꾸는 거 한번 해봤었죠. 여기에서 뭔가 글씨를 쓸 텐데 이대로 하면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글씨가 써지게 돼요. 왜냐면 얘가 오브젝트 중심이니까. 그래서 연필 심 끝에서 글씨를 쓰게 하려면 얘를 왼쪽 밑에 연필 심으로 위치를 옮겨줘야 됩니다. 그 얘기가 117페이지 위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게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는데, 자, X 요 위치로 이동하기, Y 위치로 이동하기를 요 안에 두고요. 여기에다가 계산식에 들어가 보시면 마우스의 X좌표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얘를 똑같이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는 Y좌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는 마우스의 X좌표, Y좌표는 마우스의 Y좌표, 즉 마우스를 따라다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마우스 따라다니는 명령어 블록이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다녀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따라다녀서 뭔가 글씨를 쓰게 할 텐데,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리기 시작하기,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제했을 때 그리기 멈추기. 자, 이러면 제가 지금 요 한 거는 코드 정리하기라고 하는 걸 하면 먼저 코딩한 건 위로, 나중에 코딩한 건 아래로 이렇게 딱딱딱 칸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좀 복잡하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서 보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시작을 한 다음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네오 봇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네오뿐만 아니라 내 이름도 한번 써보시고요. 각자 여기에 뭔가 칠판이다 생각하고 뭐라고 막 한번 써보세요.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붓 색깔 바꾸기가 있나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그 P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하는데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제한적으로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고 요 밑에는 이거는 없다 치고요. 얘는 없는 거고 여기까지는 없는 거고 그리기 시작하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밖에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뭔가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글씨를 쓸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컴퓨터를 기본으로 한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붓 색깔을 바꾸는 걸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필은 지금 검정색인데 실제 글씨는 빨간색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붓 색깔을 검정색으로 먼저 한번 바꿔볼게요. 간격이 좀 겹쳐서 다시 코드 정리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오 검정색으로 썼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센서가 지금 녹색이죠. 나중에 마이크 파형을 한번 우리 목소리 파형을 그릴 거니까 그리고 또 추가 활동에 가면 여기 뭐 적외선 센서 값이랑 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 소리 센서는 녹색, 적외선 센서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녹색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연필로 글씨를 쓰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실제 파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센서를 120페이지고요. 소리 센서를 1번 포트에 꽂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 클릭했을 때 요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요 붓 색깔 정하기 그리고 그리기 시작하기라는 걸 요 맨 위로 계속 반복하기 아래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요 내용은 필요 없어. 마우스 클릭 해제했을 때 요도 뭐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여기에서 이걸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 X좌표, 마우스 Y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Y좌표를 센서 값을 한번 대체를 해볼게요. 따로 변환하는 거 없이 그냥 1번 포트에 연결한 센서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따라서 좌우로는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에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 둘 제자리에서 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죠.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좌우 X좌표는 마우스를 따라 움직이고 Y좌표는 소리 센서를 따라 움직이는 여기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제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 화면을 녹화 중이라 약간 좀 끊겨요. 끊긴다는 게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이어지지 않고 약간 각이 딱딱딱 끊어지죠. 원래 제대로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좌표의 범위값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도 이 가운데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리가 아주 커지면 화면을 벗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를 값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여기 계산식에서 물론 그 전에 배웠던 센서 값 변환하기 이 기능을 이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계산식에 있는 이 판단식을 한번 계산식에 있는 이 수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이 네 개는 다 똑같은 거긴 한데 물론 이 가운데 이걸 뭐라 그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뭐 똑같긴 한데 아무튼 빼기로 되어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1번 포트 값에서 요만큼 요 정도가 지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요 정도 범위가 한 130 정도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 135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가운데서 정확히 딱 끝에 밑에 맞으려면 마이너스 135면 될 텐데 어느 정도 그리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130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두고 해보면 이제는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거의 끝부분에 맞춰서 하나 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X좌표도 한번 바꿔볼게요. 요 X좌표는 사실 우리가 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우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잘 안 떨어지면 완전 구분을 한 다음에 얘는 Y좌표, 얘는 원래대로 넣어놓고요. 여기에다가 X좌표를 1만큼 바꾸기, 요 이동하기 말고요. 움직임에 들어가시면 바꾸기 블록이 따로 있어요. 여기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하고 있는데 얘를 X좌표를 1만큼 바꾸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갈 텐데 얘의 위치를 여기에 둘게요. 여기에. 그래야 여기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자, 이게 마이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자,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화면 넘어가는 건 일단 무시하고요. 이 화면상에 내 목소리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X좌표를 1만큼 움직였잖아요. 근데 얘를 한 0.5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해보면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좌우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형이 훨씬 더 부드럽게 됩니다. 이 값을 0.2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화면 빽빽하게 이렇게 색칠을 할 정도로, 물론 얘를 0.05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말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색칠하면서 나가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좋은 속도를 한번 결정하십시오. 저는 1 정도로만 일단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였나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연필이 이 화면을 벗어나는 문제. 벗어난 다음에는 지금 이게 내가 얘기를 하고 안녕하세요 해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벗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 연필이 너무 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넘어가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 여기에 보면 조건문이 하나 있어요. 만일 참이라면 이 블록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처음부터 여기 끼우지 않아도 되고요. 완성할 때까지 그냥 아래 두다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위로 다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엔트리에서는 오른쪽 벽, 왼쪽 벽, 위쪽 벽, 아래쪽 벽, 아니면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벽 이런 걸로 해요. 이 판단식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닿았는가라는 이런 블록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 참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벽, 위쪽 벽, 아까 얘기했던 벽에 대한 종류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른쪽 벽에 닿았을 때가 문제잖아요. 오른쪽 벽에 닿으면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40부터 플러스 240이라고 그랬는데 240에 닿으면 얘를 왼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죠. X좌표를 이번에는 이동하기입니다. X좌표를 마이너스 240으로 이동하기. 얘를 여기다 그림을 막 그리다가 오른쪽 벽에 닿으면 마이너스 240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오른쪽 벽에 닿으면 순간적으로 확 이동을 하네요. 자, 근데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오른쪽 벽에 그러니까 그림은 다 그리지 못하고 이 크기가, 연필 크기가 끝부분이 오른쪽 벽에 닿으니까 지나가 버리네요. 그래서 얘 연필 크기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연필 크기를 어느 정도로 줄여볼까요? 여기 화면상에 50 정도로 해놨네요. 자, 크기를 한 50 정도로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좀 뭔가 작은 연필로 이렇게 마이크 파형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 다시 왼쪽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좀 나타나요.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행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지저분해짐이냐면 지금 겹쳐서 그리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가로로 직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 지금 몇 번을 화면을 겹쳐서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벽에 닿으면 다른 뭔가 지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일 여기 벽에 닿으면 지우기, 모든 붓 지우기를 여기 추가를 해주세요. 거기 모든 붓 지우기를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 코드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왼쪽으로 이 연필이 오른쪽 벽에 닿았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네. 그러면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결과 화면을 126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코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X좌표로, 자, 여기 지우기를 우리가 지금 X 위치로 이동하기, X-240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찰나 딱 이동한 다음에 싹 지워버리니까 깨끗해졌는데, 요거를 그게 아니라 지운 다음에 이걸 이동하기, 이렇게 순서를 요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명령어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X좌표를 이동, 그죠? 그러면 지운 다음에 이동하는 순간 이 가로로 줄이 또 생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순서에 따라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흰색 배경, 흰 종이에 그리고 있으니까 좀 너무 밋밋해서 배경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단색 배경. 단색 배경이랑은 띄어쓰기는 해야 검색이 됩니다. 단색 배경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녹색 배경이 하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또 모양에 들어가시면 분홍색 배경도 있고 연두색 배경도 있어요. 저는 분홍색 배경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분홍색 배경으로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달리 또 이제 그 흰 종이에 그리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냥 그리는 것만 해서는 또 조금 재미가 덜 하니까 여기에 엔트리보 표정, 여기 오브젝트 추가하기 보면 엔트리보 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표정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오른쪽 위에 이렇게 두고요. 이 모양에 가보시면 뭐 웃는 표정, 우는 표정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소리가 커지면 얘가 표정을 찌푸리고 우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하나요? 바로 바꾸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일 안 좋은 표정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리고 이 모양 순서는 좀 다시 한번, 정말 도저히 못 듣겠다라고 인상 쓰고 있는 거 맨 밑에 누르는 거, 요거 뭐 바뀌어도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편안한 표정, 그리고 보통 표정, 점점 찌푸리고 있다가 가장 끝에는 이제 더 이상 듣기가 어려워, 견디기 힘들어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는데, 아까 우리 3강에서 했던 거 있죠? 모양 바꾸기를, 자, 요거 1번 포트에 연결한 소리 센서가 보면 이 하드웨어 정보 값에 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 3 정도 나오네요. 하나, 둘, 셋, 한 최고값은 한 200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부터 200까지. 이건 사용자 환경마다, 여러분 환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 최고값을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 정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 모양이 총 6개였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 엔트리봇이 이렇게 웃고 있다가 큰 소리를 내면 이렇게 모양을 찌푸리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너무 소리가 커 그러면 너 소리 너무 커 경고음을 좀 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흐름에 들어가서 만일이라는 이 조건문 하나 가져오시고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지? 마른 모드 아니고 아무튼 이 모양에 맞는 이 참의 조건에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도 계산식이 다 똑같아요.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 센서 값이 1번 포트 값이 1번 포트에 나는 소리가 200 이상이다. 그러니까 매우 큰 소리다. 200 이상의 큰 소리라면 그러면 멜로디 경고음이가 좀 높은 음을 내면 좋겠어요. 도레미파솔라 C를 한 6옥타브 이런 정도를 코딩해서 뭐 멜로디는 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 사이에 껴놓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아주 큰 소리 200 이상의 큰 소리에 날 때는 여기에서 경고음도 나고 이 엔트리보드 오브젝트도 이 표정 오브젝트도 이렇게 표정을 찌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람을 불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말을 하거나 바람을 불거나 해서 한번 작동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 코드를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센서 값이 200 이상일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똑같이 복사를 하나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 계산식에 들어가면 엔트리봇의 X좌표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X좌표를 쓰고 싶은 건 아니고 여기에 클릭해 보면 엔트리봇의 모양 번호가 6번이라면 거기 6보다 크게 돼 있는데 이건 틀렸네요. 네, 6번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6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6번이라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초안에는 크게 돼 있는데 크게는 6보다 큰 값은 지금 우리 오브젝트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동을 하지 않고 뭐 크다라는 걸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크거나 같은. 네. 지금은 아무튼 우리가 제일 찌푸리고 있는 표정에 있을 때 경고음을 내고 싶은 거니까 6번이라면 네,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같은 이유는 1번 포트 값이 200 이상일 때는 얘가 찌푸리는데 그러니까 200 이상일 때 소리를 내든 아니면 얘가 찌푸리고 있을 때 소리를 내든 결국은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요. 133페이지에서 여기에 하나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저기 뭐 단색 배경, 연필 가로하고 1 그리고 엔트리봇 표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름이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원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얘는 배경이고 싶어. 얘는 그냥 연필이지 뭐 연필. 얘는 표정이야. 표정. 나중에 뭐 우리가 얘를 굳이 소리 센서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소리 센서 연필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브젝트의 이름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편하고자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꾸는 게 때로는 훨씬 더 코딩을 간소화할 때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강에서 소리라는 행성,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소리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아주 유니크한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을 꾸며볼 텐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요거 말고 이렇게 마이크를 꾸미면, 자,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마이크를 꾸미면, 그리고 134페이지에 있는 대로 마이크를 꾸미면 훨씬 더 재밌겠죠. 거기 133페이지에 뭐 행성 모양 로봇으로 코딩 로비를 해보세요. 이거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리가 거슬리면 그 소리 부분 코드는 빼버려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작게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네오피아 이동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코딩을 좀 더 해보는데, 추가 활동으로 좀 더 해보는데, 뭐 2번 포트에 우리 센서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2번 포트에 적외선 센서를 하나 꽂고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는 그 흰색 값에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흰색 값에 됐을 때 파형을 하나 그려보고, 하나는 우리 소리 센서의 파형을 하나 그려보고,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붓의 색깔, 굵기, 지금은 굵기가 이렇게 얇은 걸로 되는데, 팁으로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여기 붓의 굵기를 1만큼, 여기에서 붓의 굵기를 10만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그리고 점점 커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붓의 굵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하기 전에, 반복하기를 하면 10 커진 만큼 거기다 더 10이 커지고 더 10이 커지니까 반복하기 전에 이걸 넣어놓고, 이 정도가 10이라는 두께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붓의 두께를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소리 센서 값과 적외선 센서 값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특정 소리를 내도록, 그것도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요거는 playentry.org 여기에 제가 작성했던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한번 마무리해 두시고요. 점검 복습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